안녕하세요 여러분, 타로꾸기입니다. 가끔은 내 인생은 어디로 흘러가는 걸까? 숙명이라는 게 있어서 내가 이렇게 힘든 걸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타고난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요. 지금부터 눈을 감고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지금 내 주변에 흐르고 있는 공기의 흐름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앞에 있는 4장의 이미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4장 모두 직업을 상징하는 카드인데요. 가장 왼쪽부터 요리사, 교사, 화가, 언론인입니다. 지금부터 마음에 드는 카드 한 장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3초 뒤에 시작할게요. 지금부터 해석할게요. 첫 번째 요리사 카드 해석할게요. 질문자님이 가지고 있는 운명의 흐름은 굉장히 귀한 사람의 운명이에요. 이 경우에 원래는 인생 살면서 크게 고생할 게 없는 팔자로 보거든요. 어쩌다 힘든 일을 맞닥뜨려도 그게 정통으로 나한테 해를 가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주변 사람이 잘 안 되고 나는 그 사람을 도와주는 식으로 흘러가게 되는 건데, 뭔가 지금 질문자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성숙한 느낌이 들지 않아요. 뭔가 애 같은 면, 의지하려는 약한 기운을 가진 사람이 있거든요. 질문자님의 인생은 배우자나 옆에 있는 가족들의 영향을 많이 타요. 그래서 살다 보면 내 인생 진짜 안 풀린다, 힘들다 이럴 때는 내 가장 소중한 가족이나 친구들이 질문자님을 제대로 받쳐주지 못하고 있어서일 가능성이 많아요. 가진 것들을 막 나눠주는 팔자가 있는 반면에 질문자님은 남들이 만들어 놓은 거 받고 관리하고 그런 쪽에 길이 나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대접받는 팔자라는 게 좋은 면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필연적으로 누군가가 나를 주인공으로 대접해주고 부동부동 해줘야만 더 잘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뭔가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또는 어느 관계에서 질문자님이 주도권을 잡거나 직장이나 모임에서 뭔가 주목받는 사람이 되는 걸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인공의 위치에 있어야만 더 빠르고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분입니다. 이게 막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큰 돈을 주고 기회를 주고 그렇다기보다는 어디에 가더라도 사소하게나마 호의를 베푸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성적으로도 저 사람이 나한테 호감이 있는 건가 싶을 때가 있었을 거거든요. 그게 상대가 표현을 안 했을 뿐이지 실제로는 그런 이성적인 감정을 상대가 느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질문자님은 내가 약간 사회생활을 할 때 철없이 행동해도 실수를 조금 하더라도 그게 드러나지 않고 많이 감춰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평생을 내 성격을 누르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질문자님은 뭐 딱히 누구한테 아부를 한다거나 참으면서 살지 않으셔도 꽤 돈도 잘 버실 거고요. 심지어는 이건 진짜 완전 실패다 싶을 정도로 큰 위기를 겪더라도 결국에는 단순하고 편안한 인생으로 흐를 수밖에 없거든요. 고생하셔도 잠깐입니다. 그리고 그 큰 고생도 앞으로는 몇 번 없을 거예요. 지금 미혼이고 내 옆에 아무도 없다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뭔가 질문자님에게 희생해주는 인물, 나를 귀하게 여겨주는 사람이 옆에서 받쳐주게 되실 거예요. 근데 지금 질문자님 마음속에 뭔가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아 보이거든요. 지금 내가 확실히 잘하는 분야가 한 가지는 있어요. 근데 그걸 본인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는데 확신이 없고 뭔가 실수하지 않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막 열심히는 하거든요. 근데 뭔가 하나씩 빠뜨리는 게 있고 부족한 듯한 느낌도 들게 되실 수가 있어요. 애초에 뭔가 되게 꼼꼼하게 세심하게 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 고집이 있고 큰 그림을 볼 줄 아시거든요. 다만 내가 이제 뭐 좀 하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내 약점을 보는 것 같다 또는 내 약점이 드러난 것 같다 그러면
전곡 찔린 것처럼 확 화를 내버릴 때도 있어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내 능력치에 대해서 건드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직감이 발달되어 있고 뭔가 감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정도 많은 편이고 과거에 지나간 일들을 잘 잊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그때그때 화났던 거는 금방 잘 잊어버리기도 하시는데 내가 예전에 좋아했던 거, 그리운 기억들, 추억 이런 것들 잘 버리지 못하고 특히 사람 사귈 때 나이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나랑 잘 통하고 재밌으면 동갑이 아니더라도 친구가 될 수 있는 거고 한참 어린 사람한테 의지할 때도 있고요. 실제로 일을 하실 때도 친구들끼리 또래의 사람들이랑 하는 것보다는 나이대가 다양한 사람들이랑 섞이면서 하시면 더 좋아요. 전반적으로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열려있는 편이라서 나이가 좀 들었다, 나는 이제 좀 진로를 바꾸기 어렵다 하시는 때에도 직업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그동안 살아왔던 인생과 다른 방향으로 가시는 전환점이 한번 있을 거예요. 그리고 타고난 운세가 어떤 권력 쪽으로 굉장히 발달되어 있거든요. 원래는 이걸 정치 또는 외교 쪽으로 보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그쪽으로 나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내 인생에 큰 영향을 주는 인연이 2번 정도 들어올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질문자님이랑 깊게 엮이게 되는 상대가 둘이거든요. 연애 상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인생의 귀인, 뭔가 나를 끌어주는 사람이 2분 정도 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질문자님이 금방금방 약점이 들키는 분이거든요. 마음을 잘 숨기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하실 때도 협상, 설득, 뭔가 심리적으로 주고받는 것에 관련해서는 직접 나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그쪽은 좀 약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대신에 가만히 있어도 옆에서 도와주고 난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중요한 결정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너무 사소한 실수, 사소한 일들에 전전긍긍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요 요리사 카드는 가장 어떤 예술적인 감상, 감정, 창작 이쪽의 기운이 좋아요. 너무 주관을 강하게 가지면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할 수도 있지만 적당히 질문자님의 어떤 직감이랄까 감각 같은 것들은 밀고 나가시는 게 좋아요. 나의 아이디어, 떠오르는 영감 같은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일들을 해보면 돈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좀 만족감을 많이 느끼게 되실 거예요. 밖에서 들리는 소리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소리가 가장 중요한 분이니까요. 적당히 철 없을 때도 있고 좀 너무 무겁지 않게 살아가시는 게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첫 번째 카드 여기까지 하고 2번째 카드 이어서 볼게요. 2번째 카드 해석할게요. 원래 질문자님이 가지고 있는 운명의 흐름은 거부라고 해서 거대한 부를 가진 사람의 운명이에요. 단어만 들어도 돈과 관련된 운이 굉장히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자수성가하는 것보다는 횡재하는 쪽, 다시 말해서 아주 작은 것들을 손에 쥐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게 확 불어나 버리는 쪽의 운이 강하거든요. 이런 경우에 보통 배우자에 대한 운도 되게 좋기는 한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잘 되는 게 아니라 질문자님은 원래 혼자 살았어도 잘 될 사람이에요. 가진 운이 굉장히 세다 그러죠. 누가 바꾸려고 해도 크게 꺾이지 않거든요. 타고난 줄기 자체가 튼튼해서 그냥 냅둬도 쑥쑥 잘 자라는 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자기 주관이 굉장히 강하고 그걸 겉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다른 사람들은 그냥 참고 넘어갈 것 같은 순간에도 버럭 화를 내기도 하고 특히 누가 나한테 말대꾸하는 거, 반박하는 거 진짜 짜증나거든요. 평소에 사람들이랑 그렇게 척지거나 싸우는 거 좋아하지 않지만 누가 나에게 반박했을 때만 내 안에
그런 좀 맞서고 싶은 마음이 자극되는 것 같아요. 근데 타고나기를 약간 감정을 표출을 해야 되는 사람이기는 해요. 내가 잘난 거 있으면 잘난 척도 좀 해야 되고, 좋아하는 친구한테는 의리도 지키고, 좀 가끔은 성질도 부리고, 아쉬울 거 없이 살아도 돈이 알아서 걸어 들어오는 팔자거든요. 그리고 막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거 싫어하시고 하나만 진득히 하고 싶어 하실 거예요. 제가 봤을 때도 크게 이동수가 많지는 않은데, 뭔가 내가 어디로 가야 되거나 어쩔 수 없이 이동해야 된다 그럴 때는 질문자님이 정말 기쁜 마음에 자의로 가는 것보다는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어서 떠밀려서 가는 쪽에 가까울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보이는 게 가족에 대한 애증이랄까? 뭔가 말할 수 없는 불편함 같은 게 있는 것 같거든요. 가족들한테 잘 하려고 해도 후회가 되는 약간의 찝찝함이 있어요. 실제로 질문자님이 앞으로 인생의 큰 변화를 맞게 된다면 그게 가족과 관련된 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은 사회적인 시선이나 평가 같은 것들을 무시할 수가 없으실 것 같은데, 약간 체면 같은 것들을 막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된다라기보다는 최소한으로 보여줘야 하는 모습, 갖춰야 할 것들이 있을 거예요. 원래 막 거짓말하고 아부하고 이런 거 싫어하시는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싫은데 해야 되는 말들도 있을 거고, 좀 걱정되는데 감춰야 되는 일들이 좀 있을 거예요. 질문자님은 사실 마음이 약해서 은근히 상처 잘 받는 편이거든요. 내가 할 말 다 하는 것 같지만 생각보다는 많이 참고 계실 거예요. 티를 안 낼 뿐이지 속으로는 굉장히 많이 흔들리는 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전반적으로 이성에 대한 것들을 좀 보려고 했는데, 이성에 대한 부분들이 좀 희미하게 나타나거든요. 내 주변에 누군가가 다가와도 내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해요. 조력자 같은 느낌? 사실 질문자님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혼자 사셔도 잘 사실 분이거든요. 배우자나 이성 친구, 애인이 해주는 역할이 크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만나게 된다면 내 부모님과는 조금 다른 성향을 가진,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의 집안 분위기랑 좀 다른 느낌의 상대를 만나게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괜히 나타나서 나한테 상처 주는 사람도 많고요. 반대로 내가 뭐 하지도 않았는데 괜히 나한테 상처받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래저래 감정적으로 좀 힘들고 지치는 일들이 있어서 다른 거는 다 뒷전으로 하더라도 마음, 멘탈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질문자님 타고난 운이 굉장히 튼튼해서 막 짜잘짜잘하게 고민 같은 거 안 하셔도 그냥 가만히 냅두시면 저절로 흘러가거든요. 근데 자꾸 땅으로 들어가고 안으로 숨고 혼자 있으려고 하시면 뭔가 하는 일도 답답하고 자꾸 방해가 된다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질문자님은 딴 거 다 필요 없이 자신감만 있으면 그게 돈도 되고 명예도 되거든요. 너무 주변에 사사로운 것들 간섭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모른 척 하실 때도 있어야 되고요. 쉽게 쉽게 넘겨버리는 게 중요합니다. 인생을 사시면서 한 번 정도의 큰 위기가 있을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참 세상이 가혹하다, 뒤통수가 얼얼하다 싶을 정도로 크게 확 오는 순간이 있는데, 물론 그 순간에는 정말 힘들겠지만 그동안 질문자님의 어떤 인생에 고여 있는 것들을 확 풀어주는 역할을 하게 될 수가 있거든요. 고인물을 풀어내고 재순환하도록 만들어주는 느낌이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도 주변에 믿을 사람도 별로 없고 뭔가 답답하실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지난 일들 너무 후회하지 마시고 이대로 내버려둬도 되나? 정말 이렇게 가도 되나 싶을 정도로 사셔도 횡재수가 엄청나게 강하니까요. 질문자님이 노력해야 되는 것과는 관계없이 기다리기만 하시면 무조건 전환점이 올 거니까요. 조금만 힘든 시기가 있더라도 버티시면 자연스럽게 해결책이 나타나게 되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지지 않는 건 타고난 운명의 힘으로 만들어질 거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두 번째 카드 여기까지 하고 세 번째 카드 해석할게요. 세 번째 화가 카드 해석할게요.
원래 질문자님이 가지고 있는 운명의 흐름은 쟁여두고 모으는 팔자거든요. 한 개로는 큰 힘이 없어요. 뭐든 간에 합쳐져야 그때부터 뭔가 성과도 나고 돈도 벌리고 그런 거라서 아무래도 혼자 계시는 것보다는 사람들 도움 받고 밖으로 나가고 뭔가 같이 하고 그랬을 때 불어나는 복들이 있어요. 되게 답답해요. 인생 전반에서 한 3번 정도 확 뭔가 될 것 같다, 잘 되는 것 같다 하는 시점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누가 크게 방해하는 것도 아닌데 지지부진하게 되거든요. 그게 이분들의 약간의 숙명이랄까? 좀 쌓여야만 결과가 보이는 거라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대신에 장점은 기다리기만 하면 저절로 회복기가 찾아오고 성공기에 접어들고 그러거든요. 일단 질문자님 타이밍이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뭔가 할까 말까 주저하다가 놓친 기회나 또는 어영부영하다가 떠난 사람들, 연락 끊긴 친구들 다 그렇게 좋은 인연은 아니에요. 진짜 좋은 기회는 질문자님이 느낄 수 있게 타이밍에 맞춰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감정적으로 약간 모순된 점을 볼 수 있는데요. 원래 질문자님이 꽤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자기만의 기준도 있고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 동정심? 누가 불쌍해서 들어주는 건 없어요. 나름의 이유를 찾고 여러 번 고민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일단 내 마음에 명분만 생기면 그때부터는 직진하는 성향도 가지고 있어요. 정말 객관적으로 이건 좀 실패의 확률이 높고 좀 아니다, 사람들이 말리는 일이다 하더라도 딱 내 마음속에서 이미 합리화가 돼버리면 그걸 결국에는 해야 돼요. 근데 요 황제 카드를 보다시피 은근히 이런 분들이 배포가 커서 평소에는 막 돈 아끼고 고민하더라도 한 번에 큰 돈 확 벌거나 아니면 확 지출하고 그런 게 있어요. 인생에 2번 정도는 큰 지출이 있을 텐데 사실 그렇게 돈을 많이 쓰는 게 질문자님한테는 크게 좋은 일은 아니에요. 뭐 투자를 해서 미래를 준비한다 이럴 수 있지만 조금씩 쌓아야 되는 발자지 내보내는 게 많으면 힘들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크게 두드러져 보이는 건 외부 활동? 겉으로 보여지는 일들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실 것 같아요. 질문자님은 막 자기 존재를 드러내고 사람들의 입에 오를 내리고 그럴수록 모을 수 있는 것들도 많아지거든요. 근데 이런 일들이 좀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게 문제긴 한데요. 주변에서 보는 시선은 질문자님 같은 사람은 그냥 혼자 냅둬도 잘 살 것 같다, 혼자 잘하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보고 계시는데 실제로는 하고 싶은 게 있어도 그렇게 다 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깝게 놓친 기회도 있고 놓친 사람도 있고 그때 내가 좀 더 융통성 있게 했어도 됐는데 내가 너무 호불호를 분명히 나눠서 행동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실 거고 내가 잘 못했던 거, 실패했던 것들을 남들은 쉽게 쉽게 하는 것 같으면 그게 막 세상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질문자님은 빛을 좀 늦게 보는 운이에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되게 탐나는 거, 돈이 될 수도 있고 기회,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그걸 잃어버리는 경험을 하게 되실 거예요. 그렇게 한 번 정도는 무언가를 버리게 되지만 그 다음에 찾아올 기회가 어떻게 보면 질문자님 삶의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역할을 할 거거든요. 인생을 막 내달리다가 좀 쉬는 방법도 알게 해주고 여유 있게 사는 법, 조금 내면의 답답함을 풀어주는 그런 기회가 될 거예요.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건일 수도 있어요. 정말 저 사람은 내 짝이었는데 누가 봐도 저 사람이 나랑 좀 잘 맞았는데 하시더라도 한 번 정도는 어쩔 수 없이 흘려보냈어야 하는 관계가 있다는 걸 받아들이시는 게 마음이 편하실 수도 있어요. 전반적으로 질문자님 인생이 조금씩 쌓아나가다 보니까 좀 지루하다, 내가 너무 힘들다 하실 수 있겠지만 크게 질문자님의 적이 될 만한 척지는 사람도 없고요. 가족이나 배우자 쪽도 질문자님이 가진 것까지 크게 욕심내는 사람도 없을 거고 나가는 것들이 크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질문자님의 내면에서 소비나 투자를 하실 때 어떤 정해진 선이 있으실 건데 그 선을 절대 넘지 않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출하시는 거, 그리고 혼자 일하시는 거 좋지 않아요. 내 마음속에서 뭔가 자꾸 합리화하게 되는 거, 이것만 경계하시면 말씀드렸듯이 타이밍이 굉장히 좋으니까요. 나에게 등 돌리는 사람이나 일들 그냥 버리고 사소한 것들이라도 지금부터 조금씩 모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세 번째 카드 여기까지 하고 네 번째 카드 해석할게요. 네 번째 언론인 카드 해석할게요. 원래 질문자님이 가지고 있는 운명의 흐름은 큰 호랑이가 있고 그걸 잡으러 다니는 팔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쁘죠. 쉬지 못하고 움직여야 됩니다. 또 흐름이나 환경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아요. 누가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좋다더라. 그러면 그 말에 휩쓸리고 이래저래 정신적으로 에너지 소모가 클 수밖에 없어요. 자잘자잘한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 일단 본인이 그런 것들을 너무 자주 느끼니까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점점 화가 누적되면 한 방에 크게 터져버리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어느 정도냐면 내가 하던 일을 포기해버릴 정도로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정신적으로 뭔가 관리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사실 질문자님은 하시는 일 자체를 줄이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질문자님은 계속 바쁘고 주변에 사람들도 많아질 것 같아요. 사람이 많다는 건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끌어주는 사람, 인복도 있지만 군식구, 뭔가 얻어먹고 받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질문자님 하고 싶은 거 다 못하고 참아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질문자님 성향 자체는 굉장히 효율적인 거 좋아하고 어떻게 보면은 기회주의적인 면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딱 얻을 게 있다. 그러면 수단, 방법 안 가리거든요. 사실 결과가 제일 중요한 거지 과정 같은 거 누가 알아주지 않잖아요. 그만큼 빠르게 남들보다 더 큰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초가집 지을 동안 대궐같이 큰 집을 짓고 있으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드나들기도 쉽고요. 나가는 게 많은 만큼 들어오는 것도 크거든요. 의도치 않게 나가는 돈이 좀 있어요. 근데 이게 큰 돈이 아니고 짜잘짜잘하게 자주자주 나가는 돈이 있거든요. 내가 쓰고 싶지 않은 돈인데 나간다라기보다는 좀 그래도 내가 힘든 사람들 도울 때, 주변 사람들 도울 때 쓸 수 있는 돈을 일부러라도 좀 만들어 두시는 게 좋다고 해요. 그리고 질문자님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정신적인 부분이 약하지 않거든요. 누가 날 미워하는 거 당장은 정말 불쾌하고 기분 나쁘죠. 근데 내 인생에 큰 영향을 줄 만한 사람이 아니면 그냥 웃으면서 대하기도 하시고 또 웃으면서 거절도 하시거든요. 어찌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이랑 간접적으로라도 계속 엮이게 될 거니까요. 사람 대하는 일 하시면 굉장히 좋은 쪽으로 풀리기는 합니다. 질문자님이 예상하시는 것보다 잘 하기도 할 거고요. 따라주는 운도 좋아요. 근데 지금 질문자님이 갖고 계신 능력에 비해서 스스로 기대하고 있는 정도가 좀 낮은 것 같기도 해요. 질문자님은 좁은 데 계시면 답답해 하시는 분이거든요. 계속 밖으로 나가고 큼직큼직한 일들 하시면 잘하실 텐데 다만 돈이 좀 들어올수록 조금 불안정하다는 느낌이 드실 수도 있어요. 자꾸 흔들리고 주변의 환경도 잘 받쳐주지 않고 뭐만 하려고 그러면 잘 안 되고 내가 되게 기대했던 일인데 실망하게 되는 일도 있을 건데 질문자님이 남들보다 약간 좀 잘 흔들릴 수 있는 성향이기는 해요. 이게 누가 날 도와주고 옆에서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더라도 질문자님 내면에 갖고 있는 불안감이라서 잡기가 좀 힘들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겉으로는 되게 단단해 보이고 사회생활도 잘하시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패턴이랄까? 뭔가 내가 하는 일, 내가 사람들을 대하는 리액션, 쉬는 방법 이런 게 너무 정해져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사람을 대하실 때도 대꾸해주는 것, 반응해주는 것들이 엄청나게 감정이 담겨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도 이런 운을 타고 나신 분들은 내가 감정적으로 좀 많이 가라앉아도 다시 올라오는 힘, 회복되는 힘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정말 역주행, 반전 이런 단어처럼 반등하는 힘, 커다란 변화가 늦은 나이에도 찾아올 수 있고요. 요 회복력이라는 게 끊어진 관계에 대해서도 작용을 하거든요. 연락 끊긴 사람인데 한 5, 6년 뒤에 다시 만나기도 하고요. 별 생각 없던 지인인데 다시 만나서 인연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질문자님 만약에 미혼이시라면 결혼 시기가 좀 늦게 찾아오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질문자님 스쳐가는 사람들은 좀 있는데 일단 질문자님이 가진 그릇에 비해서 너무 작은 사람들만 들어와서 이루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애초에 질문자님은 남들보다 큰 물고기를 쫓는 인생이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에 피라미드는 다 걸러지고 진짜 실속 있는 물고기가 걸리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 하실 수 있는 건 일단 고정된 패턴들, 너무 똑같은 일상, 감정 이런 것들은 일부러라도 깨시는 게 좋고요. 인생에 있어서 이동 많이 하실수록 좋으니까 기회 되는 대로 웬만하면 옮기시는 걸 추천하고요. 사람은 미우나 고우나 계속 옆에 두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주변 사람들에게 다정하게 대할 필요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날카로울 필요도 없겠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좀 쓰게 된다는 준비를 해 두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하시는 일은 후반까지 계속 쭉 바쁘게 올라가다가 한 번 정도 쉴 수 있을 기간이 올 것 같고요. 평소에도 감정이나 생각들 많이 누르고 사시기 때문에 쉬는 거나 또는 좀 남들보다 느리게 가는 거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회를 잡는 사람인 만큼 허탕 많이 쳐도 결국에는 한 방으로 보상 받을 거니까요. 너무 조바심 갖지 마시고 평생 좀 바쁘게 산다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네 번째 카드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오늘의 해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재미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올게요.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 알림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